그 아까 나눠드린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공부를 하려면 그거 꼭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체도 공부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우선 여기에 이제 트랜지션 메탈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바로 전이금속이죠.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D 혹은 F 전자배치가 나타나는 그 금속들을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해요. 그 S하고 P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죠? 참고로 S하고 P 오비탈에만 전자배치가 되는 그런 것들 뭐라고 하죠? 그건 전형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최외곽에 S하고 P 이런 전자배치만 나타날 때를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최외곽 전자배치 비슷한 상황에서 D나 F가 발견이 되면 그걸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전문 용어로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전자배치입니다. 그래서 전자배치를 영어 표현으로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 18번 알곤, 19번 포타슘, 20번 칼슘, 얘네들의 전자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번호만큼 전자가 있죠. 18개, 19개, 20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8개 전자배치 1s2, 2s2, 2p6, 3s2, 3p6 요 정도는 뭐 막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화학 원 정도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뭐 이건 다 외운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살짝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바로 4S1이냐 3B1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결과적으로 전자배치가 어떻게 된다? 전자배치가 3D1이 아니라 4S의 전자배치가 되고, 그것이 칼슘까지 진행이 돼서 4S2 전자배치까지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만들어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떤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우선 이렇게 전자가 많은 원소들의 전자배치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때요? 아주 반복적이죠. 그래서 사실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저 포타슘 같은 경우는 18개 전자배치는 알곤까지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4s1 전자배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장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축약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인데, 다만 그 몇몇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시험 문제에서 이 원S부터 차근차근 하는 걸 보기 위해 때로는 문제에 축약 표현 쓰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있어야겠어요. 그거는 교육용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축약해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따 3D가 아니라 왜 4s 오비탈에 전자배치가 먼저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첫 번째 설명. 짜잔. 자, 여러분 이 말 기억나요? 저 말 기억나요? 그래요? 저 언제 저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요? 수업했을 때. 아, 그래요? 자, 수학 화학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우리 윤건우. 네.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는 코 골고 자는 윤건우. 저 얘기 언제 했었죠, 건우야? 예. 뭐지? 신체육 갈때 얘기. 정답! 박수! 오, 잘만하네요. 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언제 얘기했었냐면 바로 침투 효과 할 때 이 말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뭐 꼭 S뿐 아니라 다른 오비탈들에서도 저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 원래 전자가 핵으로부터 평균거리,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평균거리 어디쯤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부의 확률을 가지고 이 전자가 핵 가까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침투 효과였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 다른 P나 D에 비해서 S가 월등히 크더라. 그러니까 P나 D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S의 경우 핵 아주 가까이로 자주 나타난다. 이런 효과를 바로 침투 효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평균 거리에 있어야 될 것이 왜 핵 가까이에 등장하느냐? 아, 누군가가 끌어당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나 보다. 그러면 누가 끌어당긴다라고 할까? 아, S 오비탈이 그 전자를 끌어당긴다라고 하자. 그런데 전자를 끌어들이는 개념을 화학에서 전기음성도라고 하니까 그걸 말을 연결지어서 다른 오비탈들에 비해 S 오비탈의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말을 만든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4s1 혹은 4s2 전자는 핵과 더 큰 인력이 나타나고 그만큼 더 안정할 수 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D보다는 4S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 라고 말을 만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에 있는 19 포타슘 20번 칼슘의 경우는 3D1보다 4S1이 그리고 3D2 보다 4S2가 더 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요렇게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s 오비탈에 무한정 전자 배치될 수 있나요? 언제까지만 4s 오비탈에 전자 배치될 수 있죠? 바로 4s2까지만 전자 배치될 수 있죠.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예전에 다 배웠어요. 싸움 원리. 파울리 메타 원리.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내용이 뭐냐? 양자수가 다 다르다. 한 오비탈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스피이 다른 전자가 최대 몇 개? 2개. 그리고 전자 쌍의 경우 반대 스핀. 서로 반대 방향 스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전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양자수 셋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방금 무연이가 했고요. 무연이는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었군요. 대단하네요. 이 수업 하시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랬나요? 그랬나? 저 자꾸 하여튼 그래도 그걸 했다고 하면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런 원리를 뭐라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S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 그 다음 21번, 22번, 23번부터는 어쩔 수 없이 D 오비탈 전자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1 했고 이제 2, 3D 전자 배치 이것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4S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이제 드디어 자, 20번까지 썼죠. 그럼 21번 원소는 누구임? 21번 누구예요? 스칸듀. 스캔듐이죠. 자,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30번 원소는 누구죠? 아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28번이 아연이고 30번 원소는 쿠리. 예, 좋아. 스티브 크 방패 코니 쿠첸. 29번이 구리고 아연. 30번이 아연입니다. 징크. 이런 것도 까먹다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3D 전자 배치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4S 보다는 3D 전자가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핵에서 더 가깝습니다. 4S보다는 3D 전자가 핵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요거요. 요거. 자, 그러면 얘 한번 계산을 해보면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그쵸. 이거 막 외우려고 그러네 내가. 여기서 괄호 있고 2분의 1이 앞에 있어.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 나누기 n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보호 반지름 유효핵전화 제곱.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운동량 양자수는 작아질수록 요 평균거리가 멀어진다. 평균거리가 멀어진다를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3, 4 비교하면 주양자수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그것 때문에라도 핵에서 멀고요. S, D 얘기하면 누가 각운동량 양자수가 더 작습니까? S가 더 작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핵에서 거리가 멉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핵이 있고 뭐 내부 전자배치가 된 다음 짜잔 여기가 3D 궤도고 여기가 4S 궤도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선으로 표현한 게 이런 게 다 이제 평균 거리가 된다면 지금 4S보다 3D가 더 가깝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전자가 여기도 배치가 될 거고 여기도 배치가 될 건데 이게 누구 때문이었냐면 19번 포타슘 4S1 전자 배치가 됐죠? 얘는 누구? 20번 칼슘. 근데 어쩔 수 없이 드디어 여기 이제 전자 배치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드디어 21번 스캔듐이 될 거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 뭐 22번, 23번, 24번 다 여기에 도도도도도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3 이렇게 3D 전자의 가림 효과 얘네들 때문에 4S 전자의 침투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어요? 매우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 전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쑥 들어오고 싶은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청력이 있고 요 둘 사이에 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침투 효과가 블락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s 오비탈 전자가 왜 안정했어요? 4s 오비탈 전자가 안정한 이유는 침투 효과 덕에 안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침투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 전자는 더 이상 안정해져요? 안정해지지 못해요? 안정해지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가면 초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초에 연봉이 6천 정도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초에 연봉이 4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회사 갈래요? 한대요. 저 현대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되게 돈을 초월한 사람들이네. 진짜.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이게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매년 뭘 하죠? 총파업을 하죠. 현대 계열사 전체가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현대 등등 총파업이에요. 파업. 갑자기 파워. 원래 해요.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대자동차 현대 계열사 그 노조에서 다 모여가지고 총파업을 해요. 그럼 총파업 막 하면 회사에서 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성과급이 나와요. 그게 얼마쯤 나오냐? 2천쯤 돼요. 2천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총파업, 파업 이런 거 하면 막 빨갱이가 시켜서 그런 거 같죠? 파업 노동자들이 왜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시켜서 간첩에 선동돼가지고 하는 거죠? 라고 파업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대자동차 모든 직원들은 사실 노조에서 파업을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안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노조 아저씨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똘똘이 피곤해가지고 한 회씩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매년 해야 되는데 맨날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힘들잖아. 그래서 현대 전체 노조에서 한 해는 빼먹고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현대 직원들 난리 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노조가 그 파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알았어요. 성과급 2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 연봉 4천인데 성과급 2천 나오니까 합쳐서 6천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파업을 해야 되는데 파업을 안 해. 그럼 올해 안 했는데 내년도 안 하고 계속 안 해. 그럼 내 연봉은 4천이잖아. 그럼 내가 계속 현대자동차에 있겠어? 이직을 생각하겠어?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즉, 왜 S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게 안정해요? 침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스칸듐에 전자 배치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침투 효과가 없죠. 그럼 얘는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디 쓸까? 여기 쓸게요. 여기 준다. 자, 이 한 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3, 4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3D에 전자 배치되는 순간 4S는 더 이상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번 스칸듐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쓰느냐? 자, 18개까지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다 그랬어요? 알곤이랑 같죠? 여기에 추가 몇 개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3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S오비탈은 몇 개 들어가죠? 2개. 그러면 3D에는 전자가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럴 때 전자 배치를 3D를 더 왼쪽에 쓰는 거예요. 왜 왼쪽에 쓰느냐? 이런 전자 배치의 의미가 뭐예요? 전자 배치 왼쪽에 쓰는 게 더 안정한 거죠. 전자 배치 오른쪽에 쓰는 게 더 불안정한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방식이 3D를 4S 앞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몇몇 이상한 책, 줌다르, 그 다음에 하이탑, 그리고 몇몇 고등학교 교사들, 여러분 학교를 포함하여 어떻게 쓰냐면 4S2, 3D1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진실을 보여드리면 한 장 넘기시면 128페이지 보세요.
한 장 넘겨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뭔가 스캔본이 하나 뜨죠. 한 장 넘겨 128페이지 보시면 스캔본이 뜨죠. 자, 스캔본에 21번 그냥 스캔듐만 봅시다. 21번 스캔듐을 찾으면 전자배치 쓰여 있죠. 3D1 사이즈2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스캔본은 어디서 온 거냐? 쭉 아래쪽에 보면 출처가 있어요. 쭉 아래쪽에 보면 출처 두 번째에 내셔널 브루 오브 스탠다즈 찾았어요? 내셔널 브루 오브 스탠다즈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국제는 인터내셔널이고요. 내셔널은 국가, 국가표준 국립표준청. 그럼 여기서 내셔널은 어느 나라 내셔널이 있어요? 미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 미국은 세금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아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표준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몇몇 이상한 책들에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에너지 안정성이 아니라 전자배치가 되는 순서를 쓴 거다. 되는 순서를 쓴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자배치가 됐을 때의 안정성은 이게 되려도 안정해졌고 이게 더 불안정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와.